9월 달이네요. 맞아요. 오늘 9월 1일이니까. 네. 예. 9월도 그렇지만 또 한 학기가 또 시작이 됐네요. 가을 네, 학기. 네, 네. 예. 학생 없는 개강. 캠퍼스에 학생이 없네요. 네. 저는 어제 딱 9월 1일에 개강을 했는데 두 가지 학생들 관련해서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박사과정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학부생들이 뭐 랜선 개강 파티를 한다고 뭐 7시쯤에 와서 뭐 이렇게 격려사를 해달라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쉬는 시간에 거기 접속을 해갖고, 그래서 하여튼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중년층들도 만나고 풋풋한 20대도 만나고 그러는데 아주 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인증샷 좀 보내 받아서 또 페북에 올려놨습니다. 개강, 그래도 개강을 했는데 네. 네, 랜선으로나마 학생들을 만나셨네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아직 학생들은 만나지 않고요. 네, 우수한 학생들이 수강을 더 하게 해달라고 청탁 메시지만 받고 있어요. 인기 네. 교수님이셔서. 아니요, 인기 있는 것처럼 하려면은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제 이번에 과목이 학부 과목이 가족복지론인데 원래 두 반이 개설이 돼요. 네네. 한 반으로 축소를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글 그전 같으면은 80명이 들을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는데 40명만 이제 듣게 만들어 놨으니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아이들은 수강 신청이 된 아이들 말이죠. 얘네들은 의기양양해요. 안 번에 들어온 애들은. 그리고 안 들어온 애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전략적으로. 네. 근데 사실 이번 학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비대면 강의가 4학기 차거든요. 그렇죠. 벌써요. 네, 네. 예. 작년에 1학기 어떨결에 어떨결에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어떨결에. 네네네. 그러다가 어쩌다 비대면 강의죠. 예. 그러다가 2학기 때는 약간 세팅이 되면서 복잡해졌어요. 얼굴도 나오게 녹음하고 그래서 또 짜증이 났어요. 예.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조금 안정적이 됐죠. 뭐 익숙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이번 학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쩌다 그렇게 했고 지금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그 지난 학기처럼은 강의를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럴 거예요. 네네네네. 좀 이렇게 이게 단순히 강의를 녹음하고 이렇게 그 탑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이것이 지난 학기까지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번 학기는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게 더 머리가 아파요. 지금. 이거 거의 비슷하게 느끼고 있네요. 저도 이제 어제 랜선 개강 파티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학생한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쓰라미에 쓸려가듯이 우리가 떠밀려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신입생들 또 지금 2020 학번들 캠퍼스 경험도 없는데 이건 뭔가 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나왔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번 첫 주는 다 제가 지금 실시간 강의를 하려고 다 세팅을 저도 바꿨어요. 작년에 지난 학기 첫 시간을 그냥 녹화로 하고 뭐 둘째 시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누고, 오늘 신학기 또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첫 시간에 제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만나려고 좀 준정장을, 넥타이는 제가 원래 열이 많아서 좀 못하고요. 이따가 오후 2시에 만나는데 좀 설레기도 합니다. 무슨 뭐 맞선 부는 느낌 살짝 들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잘 지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새 학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네요. 네.
지난주에 네. 혼자 사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은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라는 자가 당착적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주제는 몇 회 정도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혼자 사는 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 PD가 거기서 사는 재미를 여기서 못 느꼈는지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고 교수님은 질문이 없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걸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난주 조회수가 39였고 댓글이 3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윤용선 선생이 저희 졸업하신 선생님인데 그렇죠. 어떤 경로로 해서 저희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페북에 공유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또 이렇게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윤용선 선생님밖에 없어요. 한 분 댓글 남겨주신 분은 임원성 교수 인권의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모르고 인권만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조윤희 교수가 부럽네요. 혼자 사는 삶이 부럽네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이렇게 그 분량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혼자 사는 사람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나 봐요, 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늘 이렇게 현상을 볼 때 빙산으로 비유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39명이요. 39명이 빙산 위에 이렇게 보이고 있다면 그 빙산 밑에 수면 밑에 3분의 2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표현은 안 하고 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중랑천 그 산책을 이제 저희 집을 중심으로 도봉산 쪽으로 갔다가 해령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사는 분이 참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이냐면 전에는 특히 그 강아지를 끌고 오는 분들이 주로 여성들이었거든요. 한 90% 이상. 근데 요즘에 보면은 남성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늘어가는데 그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혼자 사는 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또 좀 여러 가지 뭐 적적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완견이나 여러 가지 뭐 물고기든 뭐든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사실 또 시내 가면 1인 그 식당도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분이 많을 거고 이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일찍이 됐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삶에 지친 분들이 같이 살 사람을 이제 인터넷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같이 또 공동체를 이뤄서 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조만간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눈치도 보고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속으로는 지금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표현을 좀 잘 안 했을 뿐이지 아마 지금 은근히 이렇게 어떤 얘기를 또 할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인정받고자 하는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조회수가 이렇게 많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덜하면은 마치 이렇게 소외된 것 같은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게 이번 주에 얘기할 거는 뭘 얘기해야 좋을까요?
글쎄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혼자 살 때 저 같은 경우 옷 입는 거가 사실 이제 제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같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이 옷에다가 셔츠는 이걸 입고 넥타이는 어떤 걸 매고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주말 부부를 길게 하다 보니 그런 때 좀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챙겨주지 않은.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 꼭 없다라는? 챙겨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게 한번 매보라고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옷 입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거 뭐지 이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제가 하는 방법이 사진을 딱 찍어요. 오늘은 이 셔츠에 이 이제 겉옷에 이 넥타이가 있는데 뭘 여기다 이렇게 매칭을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바쁘면 편하게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할 텐데 또 바쁠 때는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아직까지는 잘 이렇게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타이를 매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맬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굉장히 또 힘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수님이 혼자 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챙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혼자 산다라고 하더라도 심리 정서적 사회적으로 연결감이 사람과 사람과 연결감이 있는 거고요. 완전히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나는 한 명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부처님도 산속에 들어가셨지만은 신도들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배우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연인이 산다도 거기 있지만 거기 주변에 있는 동물들하고도 교감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제 챙겨주는 거와 관련된 그런 연결감이 만약에 단절됐을 경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수님의 경우로 봐서. 그럼요. 네. 제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최근에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조웅라 씨가 103세로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그 인터뷰 중에서 하나 봤던 것이 할머니가 대체적으로 할머니가 오래 사는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남으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뭐 어떠신가요? 느낌이? 그랬더니 그분이 답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반이 탁 잘라서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여러 강의에서 제가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까지 안 가봤어도 어떤 정도일지 이렇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저 정도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 배우자 중에 누가 먼저 그야말로 떠나면 바로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또 어른들 얘기로는 아주 두 부부가 아주 그냥 그 연분이 그런 게 좋을수록 일찍 간다.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 상실감이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러는데 혼자 되었을 때 상실감이 주제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 그럼 그렇게 상실감을 얘기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인권이 지금 말씀하신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옷 입는 거 관련돼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집에 사람이 있으면 혼자 사니까 집에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옷 입는 게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문을 다 이렇게 커튼을 다 내리고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샤워를 딱 하고 이게 이제 너무 상상이 하고 그냥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닦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다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은데 사람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입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약간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윤영선 선생님이 댓글에 그
벌써 윤용선 선생님은 51세네요. 네, 아름다운 네. 청년이었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네. 청년이었었는데 51세인데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가 혼자가 되는데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런 하더라고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연결감을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절감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죽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 심리적인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어머님을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내가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어머님이 점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심리 정서적으로는 지지를 해줬을지 모르지만은 제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거나 어머니가 나에게 의존을 했지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지는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진짜 반쪽이 아니라 전부가 이렇게 휑한 느낌. 근데 지금 그 공허감을 약간 좀 이제 그 견디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견디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건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게 너무 크니까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저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상태대로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사제동행 세미나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이들에게 진로와 미래 설계라는 교과목인데 그걸 찍으면서 진로와 미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를 하고 2단계는 뭐를 하고 이거 이제 교과목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단계에서 빠진 게 있다 찾아봐라. 그게 뭐냐면은 롤 모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롤 모델을 찾는 작업을 좀 시켰거든요. 애들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롤 모델은 소설가 박완서하고 소설가 박경리 그리고 살아있는 모델 중에는 윤여정입니다. 미나리에. 네네네 미나리에. 혼자 사는 거죠. 자식도 있지만은 연결감을 갖고 있대. 독립적으로 혼자 살고 그렇죠. 그리고 외롭지만은 그렇게 이제 외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세 사람이 저에게는 롤모델이에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롤모델이요. 그리고 진짜 박경리나 박완서 같은 박완서 소설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낙향했거든요. 고향으로 갔거든요. 네. 원주로 가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그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은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분들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강화에 내가 그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제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동경했어요. 근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찾아와도 그들은 떠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남겨졌을 때 그 느낌이 또 묘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같이 모시고 살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시골에 어머니 집을 갔을 때 어머니를 남겨두고 돌아 나오는 그 발길이 못 견뎠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못 견뎌서 모시고 왔죠. 네네. 근데 어머니도 다시 남겨질 그 순간은 엄청 공허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PD가 앞에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왔다 갔죠. 목요일 날 왔다 갔죠. 아니요, 이번 주에 왔다 이번 주 갔습니다. 월요일. 죄송합니다. 6학년이라 그래요. 금요일은 교수님이 왔다 갔네요. 지난주요? 네. 그랬죠. 네네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왔다 갔네요. 네. 그죠? 저녁 때 갔죠. 밥 먹고요. 네. 차 타고 3명이 네. 어둠 속에 저를 남겨두고 갈 때 느낌이 어떤가요? 저를 혼자 남겨두고. 셋이 가서 잘 모를 거예요. 혼자 갔으면 달랐을 텐데. 네, 셋이 가서 혼자 갈 때하고. 근데 그런 우리 집에 이제 그 자주 오는 이 PD가 자주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물론 그 작업 때문에 일하러 오지만은 자주 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근데 혹시 이렇게 막 왕창 왔다가
저만 혼자 남고 가잖아요. 네. 그럴 때 혼자 남은 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든 적은 없나요? 그렇게 많이 와서 아 느낌이 없네요. 없었습니다. 그거보다는 갔을 때 교수님 느낌을 얘기하시는 것이 이 상황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느낌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예.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가고 나면은 두 가지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하나는 후련함이에요. 그렇지 또. 후련함, 북적북적했다.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가고, 그리고 이제 공허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순간에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죠. 본래 저로.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삶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가 갔을 때 그 느낌들 그리고 이게 서럽거든요. 혼자 남겨짐에 대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두려우니까 함께 사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제 그 혼자 사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은 혼자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서 혼자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 거동도 불능하고 그러면은 요양원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요양원에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어갔을 때 어찌됐든지 간에 곁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가면서 아무도 없는 혼자 죽어가는 그것은 아주 처절한 외로움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벌써 3개월 차 접어드는데 그 이유는 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롭지 않게. 당신은 살아 있으면서 혼자여서 자식이 있어도 다 자식이 살기가 바빠서 본인은 외로웠다고 늘 외로워하셨어요. 많이 외로운 삶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신 거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자식도 2명이 와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함께 했고 그리고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스님도 함께 해주셨고 요양보호사도 옆에 있었고 이렇게 가서 편안하게 외롭지 않게 돌아가시는 그럼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임종 씨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긴 공간, 긴 시간을 비웠다 하더라도 임종 씨의 그 자녀와 또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스님이 같이 함께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험들, 제가 혼자 사는 삶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의존적이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한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되면은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외롭지 않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혼자 사는 삶의 외로움,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혼자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저런 생각을 했지만은 내일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오늘은 하여튼간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메태기를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 여기 앞에 EPD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회 변화에 그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성공의 포인트가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26%? 뭐 지금 하여튼 제일 비중이 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포커스를 맞춘 사회복지 서비스. 이건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하면은 비영리에 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네. 사회복지 대상이 되려면은 보통 소득 수준이 기준이 낮아야 되고, 소득 높으나 혼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많으니까.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이 적어야 되는데 자산도 일정 수준이 있고 소득 수준이 연금이 되기 때문에 샘플이에요. 근데 이런 세대를 많죠. 겨냥을 한 사회복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게 뻔한 요양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날 임원성 교수님하고 저희가 아주 특별한 사람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밀키트 산업 그걸 하면서 그 샘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회복지 요양원 이런 데 적합하지가 않다. 그렇죠. 예,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게 패키지화된 것은 네네, 그건요. 비용이 많아요. 혼자 사는 지금 네네네. 소득 수준 이상의 그런 네네네. 분들에게 좀 네네. 필요한.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노인들은 그것을 매 끼니 먹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그거를 배달을 해주면서 거기에 또 부과되는 서비스 조금 있으면은 이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주문하고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네네네. 그렇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하면 맞춤형 네. 그런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 방문 요양센터.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회복지 대상이 아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노인이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요양 플러스 밀키트. 아주 제가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요양원 원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요양원이 거의 패키지화돼 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일본 갔을 때는 거긴 뭐 방마다 자신이 쓰던 가구를 다 가져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런 패키지화된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공간에 있으면서 불편함을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걸 한다면 그 먹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유료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우리 이제 조윤희 교수님과 함께 해서 다문화복지협회로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비즈니스를. 네네네. 어떠세요, 교수님 참여하시겠어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시대 흐름에도 맞고 네네네. 또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많으니까 뭐 시장성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좀 더 구체화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홍보도 하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PD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네,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양원보다도 그쪽을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 이제 좀 생활이 되는 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밥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강화에는 내가 강화에 보니까 반찬 가게들이 성업이에요. 왜냐 반찬 가게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 반찬 배달을 해줘요. 그렇지. 비용을 받고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밀키트 산업은 그 하시는 분이 이제 공장을 거의 하니까 회사를 운영을 하니까 제조는 거기서 하고 네네네.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네네네. 개발해서 이거 네네. 매칭해서 비즈니스. 그래서 이런 방문 요양 센터와 관련된 것을 모델링을 딱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제 조윤희 센터장은 지부를 만들면 되죠. 지역마다. 이거 오늘 뭐 이제 시간이 30분 다 돼 가는데 네네. 어떻게
심리 정서적인 걸로 시작을 했다가 마무리하는 거의 이제 비영리에서 이제 영리 쪽으로. 영리 쪽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또 네네. 원래 미국은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가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언제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유료화될 거냐 이것을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유럽형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새로운 모델을 또 개발하는 것도 좋을 텐데,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으면 저희가 또 컨설팅 또 해드릴 수 있고, 또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좀 세 분밖에 없다고 섭섭해 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컨설팅을 한다랬는데 한 명도 컨설팅을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세요. 네. 조금 더 기다리면은 이제 싹이 트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씨 뿌리는 단계니까 네. 인내심을 갖고 뿌려보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늘 씨를 뿌렸습니다. 손권의 심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뭐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꼰대 꼰대 아이. 아꼬나.